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국어, 생활의 변화와 주거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이엔입니다. 선생님, 오늘 집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주거, 집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서울과 같이 이렇게 큰 대도시에서는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시골에도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어떻습니까? 베트남도 점점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특히 호치민시나 하노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파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좀 아파트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여기저기 큰 도시들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주거 형태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합니다. 네, 162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생활의 변화 관련 어휘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 뭐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농촌, 아니면 같은 말로 전원이라고 합니다. 시골을 전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원에서 생활하는 것을 전원 생활이라고 하는데,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서 전원 생활을 즐기고 싶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원에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도시에서 살고 계십니까? 자,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노후는 무엇입니까? 네, 나이가 들었을 때, 즉 여러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를 노후라고 합니다. 그때를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노후를 편안히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저금하고 있다. 지금 돈을 많이 모아야 노후에 편하게 살겠죠. 자, 다음으로 나온 단어가 참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참살이는 다른 말로 웰빙, 사실은 웰빙이란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사전에선 참살이라고 나오지만요. 자, 웰빙은 몸이 편안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아주 행복한, 몸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 자, 특히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웰빙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요.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웰빙 음식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 즉 유기농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웰빙 음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어서 주택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먼저 여러 가지 요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기, 수도, 가스, 난방비, 관리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지요. 자, 요즘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 수도, 가스요금, 난방비 같은 공과금이 포함이 된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전단수라고 하는데요. 정전전, 전기입니다. 전기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수는 뭘까요? 네,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건 정전이라고 해서 정수하면 안 됩니다. 단수입니다. 그래서 정전, 단수. 자, 그래서 태풍 때문에 전기도 끊기고, 그다음에 단수, 물도 끊겨서 이틀 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정전이 되다, 단수가 되다 이렇게 씁니다. 자, 다음에 누전, 누수가 있는데요. 누전, 또 역시 전기가 누는 새다. 전기가 새면 큰일이죠. 자, 누전으로 인해 불이 났다. 누전 때문에 불이 났다. 자, 그 다음에 누수, 이번엔 물이 새는 겁니다. 이때는 같네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새요. 천장이 누수되어서 방이 물바다가 되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매라는 것은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매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임대는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빌려주는 거예요. 자, 임대의 종류에는 전세하고 월세가 보통 있습니다. 전세는 여러분들이 보증금이라고 해서 많은 돈을 집주인에게 맡기고 그 다음에 매달 내는 돈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보통 한 2년 동안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는 것을 전세라고 하고요. 월세는 그렇게 큰 돈이 없을 때 보증금을 조금만 내고 그 다음에 매달 돈을 내면서 사는 것을 우리가 전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매매부터 한번 보면 경제가 좋아지면서 부동산 매매가 활발해졌다. 즉 부동산은 건물이나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사고 파는 것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다. 요즘은
전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보증금을 은행에 맡기고 집주인이 맡기고 그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요즘은 은행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월세를 더 많이 받아요. 월세를 받으면 돈이 계속 생기잖아요. 월급처럼. 자, 그 다음에 시세라는 단어가 있네요. 시세는 그 당시에 건물이나 땅의 값,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시세라고 합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 땅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 즉 땅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짜리 땅이 있는데 그것보다 900만 원 이렇게 싸게 팔았다. 예, 이런 뜻이고요. 마지막으로 역세권이라고 있는데요. 역은 지하철역, 기차역, 지하철역을 말하는데요. 세권 하면 역 주변에, 역 주변을 말합니다. 역 주변을 역세권이라고 하는데요. 역세권에 있는 집은 월세가 비싸다. 왜요? 여러분들 보통 집하고 직장, 회사하고 거리가 멀어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 근처에 있으면 편리하죠. 편리하니까 집값이 더 높겠죠. 비싸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역세권 하자고 역세권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관련 어휘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단어들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보십시오. Các bạn đã hiểu những từ vựng mà thầy vừa giải thích chưa ạ? Bây giờ thì chúng ta sẽ dùng những từ vựng đã học, một số từ vựng đã học để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với chữ samsari. Samsari là tiếng Hàn Quốc nhưng mà hiện nay người ta dùng nhiều nhất là chữ well-being. Tiếng Anh á, well-being. Hiện nay khi cuộc sống của con người trở nên khá hơn thì con người ta quan tâm rất nhiều đến cách ăn như thế nào để sống khỏe. 최근에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점점 나아지면서 참사리 식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전. Trong suốt thời gian tôi sống ở Hàn Quốc, tôi chưa bao giờ thấy cúp điện. 한국에 사는 동안 정전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세권. Việc thuê nhà ở khu vực gần ga tàu xe là một việc rất khó và chi phí thuê cũng đắt. 역세권에서 집을 구하기는 아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료도 비쌉니다. 자, 교과서의 164쪽 보십시오. 이번에 배울 것은 이라도, 쉬운 문법인데요. 한번 쭉 좀 길게 대화문이 나와 있네요. 한번 살펴보면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방이 있나요? 지금 여기 어디입니까? 네, 부동산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전세는 지금 없는데요. 전세가 지금 안 돼요. 자, 그럼 월세 40만 원짜리 방은 있나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없으니까 40만 원짜리 방이 있으면 이거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월세 40만 원짜리 방만 남아 있는데요. 그러면 40만 원짜리 방도 안 되고 이거보다 비싼 45만 원짜리 방만 남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방이라도 보여주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감이 왔습니까? 자, 이라도는 이렇게 여러분이 더 이상 선택할 다른 것이 없어요. 이것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 선택. 네. 네.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마지막이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보통은 좋지는 않죠. 아, 이것밖에 할 수 없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좀 포기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때가 바로 이라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첫 번째 마지막 선택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다른 뜻도 있나 봐요. 네, 무슨 뜻인지 한번 볼까요? 사장님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시는데요. 차라도 한잔 하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는 차만 있습니까? 차만 드실 수 있어요? 아니죠. 이때는 차도 좋고 커피도 좋고 주스도 좋고 많이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차를 많이 마시니까
뭐 차 있는데 차 드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차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선택은 아니지만 그냥 드세요 하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볍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벼운 제안의 의미로 가벼운 제안의 의미로 라도를 씁니다. 자, 이때는 우리가 전에 배운 제안할 때, 가볍게 제안할 때 이렇게 무엇이나 이나를 배웠죠. 명사이나. 자, 차나 한잔 하면서 하시면서 기다리시겠습니까?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제안일 때는 차라도 하고 차나 뭐 이라도 이나 뜻이 같으니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라도 하고 이나하고 어떻게 다른지. 자, 뭐 마실래? 커피 있으면 커피나 한 잔 줘. 없는데? 그럼 주스나 한 잔 줘. 미안, 우유밖에 없는데? 그럼 우유라도 줘. 그래서 이 나는 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할 때는 나죠. 자, 그렇지만 라도를 쓸 때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만 있어요. 이럴 때는 라도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나하고 라도의 차이 잘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phần giải thích của thầy chưa ạ? Bây giờ thì chúng ta có thể dùng cái cấu trúc này để chúng ta đặt câu. Thì như thầy vừa giải thích thì cấu trúc này chúng ta có thể chia nó ra thành hai phần. Một phần thì nó mang cái nghĩa là sự lựa chọn cuối cùng, không có sự lựa chọn nào khác hết, sự lựa chọn cuối cùng. Và cái thứ hai nữa là một cái đề nghị nhẹ nhàng. Với cái sự lựa chọn cuối cùng thì chúng ta sẽ xem nếu không có thời gian nói chuyện lâu thì hãy gặp nhau dù chỉ 10 phút thôi được không ạ? Nghĩa là không nói chuyện lâu thì 10 phút thôi nha. 오래 이야기할 시간이 안 된다면 10분이라도 안 될까요? Rồi, bây giờ là một cái đề nghị nhẹ nhàng. Trong khi chờ đợi, tôi mang cho chị quyển tạp chí Việt Nam nhé. 기다리는 동안 베트남 잡지라도 갖다 드릴까요? Thì đó là hai cái nghĩa của một cái cấu trúc là 뭐뭐 이라도 hoặc là 라도. 자, 이어서 무엇 하는 통에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옆에서 떠드는 통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었다. 옆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들을 수 없죠. 그래서 떠드는 통에 하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떠들어서. 떠들었기 때문에. 뭐 때문에나 아서 어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는통해를 쓰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이 는통해는 앞에 이렇게 떠들다, 시끄럽게 떠들다 아니면 뭐 손님들이 들이닥치다처럼 뭔가 좀 시끄러운 상황. 시끄러운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할 때 우리가 는통해를 씁니다. 자, 옆에서 떠드는 통에 하나도 못 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주말에 못 쉬었어요? 네, 갑자기 손님들이 들이닥치는 통에 들이닥치다 들어오는 건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냥 갑자기 많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들이닥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기분이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이때는 시끄러운 상황은 아니고 조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좀 이렇게 시끄럽고 정신없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들이닥치는 통에 쉴 틈이 없었어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하나도 못 들었다 아니면 쉴 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결과가 어떻습니까? 네, 좋은 결과인가요? 좀 좋지 않은 결과인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뒤에 부정적인 결과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뭐 하는 통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느 것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잘 가르쳐 주시는 통에, 주신 덕분에 한국어 실력이 늘었습니다. 자, 는통에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주신 덕분에 써야 되죠. 이렇게 때문에 중에 좀 좋은 이유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는통에 쓸 수 없고 덕분에를 써야 됩니다. 는통에는 좀 부정적인 결과 앞에서 쓴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냥 통해가 있습니다. 명사 통해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끄러운 상황, 정신없는 상황을 나타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나타내는 명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사 통해를 쓸 때는 이 두 문장 정도, 전쟁통해, 난리통해, 전쟁, 난리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통해 부모님을 잃었다. 역시 부정적인 결과. 우리 가족은 난리통해 헤어졌다. 역시 헤어지는 거, 잃는 거 뭐 다 부정적인 결과죠. 전쟁이나 난리는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 정도로 쓰지 여러분들이 뭐 사고통해 막 이런 말 쓰지 않고요. 물론 정신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N통해 쓸 때는 아무거나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통해, 난리통해, 뭐 하나 더 하면 뭐 한 장마통해 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 정도이니까 이것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는통해를 공부했는데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Vâng, và cấu trúc này chúng ta sẽ dùng để đặt câu như sau các bạn nhé. Tại vì chủ nhà cứ đòi tăng giá nhà hoài nên tôi đã tìm gấp nhà khác. 집주인이 자꾸 집값을 올려달라고 하는 통에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Là vì chủ nhà cứ đòi lên hoài nên là mình phải tìm nhà khác gấp. Tại vì cha của tôi hay đi công tác xa nên tôi không thân với cha lắm. 아버지가 자주 출장을 가시는 통에 아버지와 친해질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Vâng, trên đây thì chúng ta vừa học hai ngữ pháp chính của bài này. Các bạn nhớ là dùng những cái câu ví dụ ở trong sách giáo khoa để các bạn luyện tập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166쪽인가요? 말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웃집과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대화를 나누는데요. 이 대화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들이 밤낮으로 뛰는 통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한데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해주시겠어요? 어머, 그러세요?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다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좀 뛰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 잘 들어보셨죠? 조금 깁니다. 그런데 내용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래층에 사는 사람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지금 이유, 아이들이 밤낮으로 뜁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그 베트남에서도 있나요?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할 수가 없다. 아이가 뛰니까 시끄러워서 공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요구사항이 있지만 절충안이라는 것은 뭐예요? 조금씩 한 발 한 발 양보해서 제가 이만큼은 참을 테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게 바로 절충안입니다. 절충안은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다. 좋은 사람이야. 낮에는 뛰어도 돼요. 그렇지만 저녁 시간에는 좀 뛰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살펴볼게요. 대화문. 자, 실례합니다. 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들이 밤낮으로 뛰는 통에 공부를 할 수 없어서요. 역시 뛰면 어때요? 시끄럽죠. 시끄러워서 공부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가 는 통해를 씁니다. 죄송한데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해주시겠어요? 어머, 그러세요? 지금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는 거죠. 자, 조금 길어서 다음 페이지에서 더 살펴볼게요. 자,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다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그쵸? 좀 양보를 하는 겁니다. 이것만 최소한 좀 뛰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예,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뛰지 말라고 주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주의를 주다라고 합니다. 자,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데 좀 길어요. 자, 다시 한번 대화 보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이들이 밤낮으로 뛰는 통에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요. 죄송한데 아이들한테 뛰지 말라고 해주시겠어요? 어머, 그러세요? 낮 시간에는 어쩔 수 없다면 저녁 시간만이라도 좀 뛰지 않도록 해주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66쪽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101호에 사는 세입자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비가 샜어요, 어젯밤에. 자, 그래서 요구사항은 천장을 좀 수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비가 새서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작은 방에 있는 책들이 모두 젖었대요. 아이고, 저런. 그런데 이 사람도 좀 점잖게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당장 수리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일 수리를 해주세요. 당장 하면 좋겠죠. 하지만 내일까지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좀 길어서 우리 이거 얘기한 다음에 뒤에서 다시 이어서 할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이번에 A 누구누구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A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제가 B로 대답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아, 그러세요.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답을 확인해 볼게요. 실례합니다. 저 101호 세입자인데요. 그대로 쓰면 되죠. 무슨 일이세요? 예. 어젯밤에 비가 새는 통에 이렇게 쓰죠. 새는 통에 뭐가 어떻게 됐어요? 작은 방에 있는 책들이 모두 젖어서요. 젖어서 왔어요. 죄송한데 어떻게 해주세요? 네. 네. 천장 좀 수리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그러세요? 그 다음에 어떤 대화 이어졌습니까? 자, 이거 이제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먼저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B를 읽을게요. 자, 다시 시작하세요. 네, 정말 죄송해요.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수리할 수 없다면, 그죠? 내일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 잘 바꾸어 보셨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이럴 때 이웃집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야기하면 좋은지 이런 두 가지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문제가 있을 때 참지만 말고 이렇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Và tiếp theo sau đây chúng ta sẽ sang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phần đọc hiểu số 2 trang 175. 2010년대에 나타날 주거 공간. Những cái không gian mà cư trú sẽ xuất hiện vào những năm 2010. Những năm 2010년대에 2010년대 có nghĩa là những cái năm 2010, ví dụ như là 2011, 2012. 지난 8일 주택 전문 개발 회사인 Housing là một cái tên của một công ty thôi. Cái công ty Housing, một cái công ty chuyên về khai thác nhà ở vào ngày 8 vừa rồi á, thì 2010년을 기점으로 lấy cái mốc 뭐뭐을 기점으로 là lấy cái mốc năm nào đó. 향후 새로운 10년에 나타날 2010년대 주거 공간 3대 경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경향 là 3 cái khuynh hướng lớn mà họ đã khảo sát được. Họ đã đưa ra 3 cái khuynh hướng lớn trong những năm 2010 như sau. Đầu tiên là người ta giới thiệu đúng không ạ? 하우진이 제시한 첫 번째 경향은 cái khuynh hướng đầu tiên mà Haujin đưa ra là 치유 공간으로서의 주택이다, là một cái dạng nhà ở mà nó là một cái không gian để trị liệu bệnh. 앞으로의 주거 공간은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thì cái không gian mà nhà ở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곳에서 에서 벗어나다 là ra khỏi cái gì đó, ra khỏi cái vượt cái không gian mà nhà ở, không gian cư trú á, nó vượt ra khỏi cái việc là chỉ ngủ với nghỉ thôi. Rồi 에서 적극적으로 몸과 마음을 돌보는 치유 공간으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Nghĩa là thoát ra khỏi đơn giản là nó chỉ là nơi ngủ nghỉ thôi, và nó sẽ là một cái không gian mà trị liệu để chăm sóc thân ta và tâm một cách tích cực, có nghĩa là thân người và tâm hồn của mình. 이에 따라 dựa vào đó thì 건강을 위한 시설로 những trang thiết bị mà để cho sức khỏe đó, 외부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는 외부 바이러스, nghĩa là những cái con vi khuẩn từ bên ngoài, 침입 là xâm nhập, 침입을 막는, 막다 là ngăn chặn, 막는 현관 에어 샤워 장치 là cái máy ta thổi hơi á, cái máy thổi hơi ở ngoài cửa. 살균 옷장 hay là cái tủ áo mà có sát trùng, 살균 신발장 hoặc là cái tủ giày sát trùng. 저괴선 tia hồng ngoại, 체온 감지기 cái máy mà cảm ứng điện và cảm ứng nó để mà nó đo cái nhiệt độ cơ thể bằng cái tia hồng ngoại. 당뇨 체크 변기 hoặc là cái bồn cầu mà nó có thể kiểm tra được cái lượng đường. 구조 vân vân. 주거 공간 내에 일반화된다 là những cái thiết bị như thế này nè, nó sẽ trở nên phổ biến trong các cái khu, trong các cái không gian ở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Nghĩa là cái chỗ nhà ở bây giờ nó không đơn thuần là chỗ ngủ nghỉ nữa, mà nó còn có rất là nhiều các cái trang thiết bị, hệ thống mà để mà cho sức khỏe nữa. 병원에 가지 않고도 không có đi bệnh viện, mặc dù không đi bệnh viện, 집에서 충분히 가정 내 단말기 là các cái máy á các bạn, 단말기를 통해 thông qua các cái máy kiểm tra sức khỏe ở trong nhà thì có thể là 혈압과 바이올리즘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 thông qua các cái máy ở trong nhà thì chúng ta có thể kiểm tra được cái huyết áp nè, hoặc là cái nhịp sinh học nè, để mà kiểm tra cái trạng thái sức khỏe của mình. 결과는 cái kết quả thì 네트워크를 통해 thông qua cái network mạng lưới internet 의사에게 전달된다 và được chuyển đến bác sĩ. 두 번째는 cái khuynh hướng thứ hai là 녹색지대 활성화이다. Cái khuynh hướng thứ hai nữa là sẽ mở rộng hơn các cái khu mà gọi là xanh, khu không gian xanh. 주거 단지 내에 trong các cái khu mà sinh sống, khu nhà ở. 산책로. Và cái này các bạn nhớ khi chúng ta đọc thì chúng ta để ý nha. 산책 viết thì viết như thế này, nhưng khi chúng ta đọc sẽ đọc là 산책로. 산책로 là cái đường mà để đi dạo, hay là 정원, hay là cái vườn 정원 등이 더욱 부각되어 sẽ được thêm vào trong các không gian sống. 언제나 lúc nào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다, để mà lúc nào chúng ta cũng có thể là tiếp cận được với thiên nhiên. 주위를 감싸는 자연은
감사 là bao bọc gì nữa các bạn, ôm chầm bao bọc. 감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cái thiên nhiên bao xung quanh á, sẽ làm cho tâm hồn của chúng ta được thoải mái. 바쁘고 힘든 일상에 지치다 là mệt mỏi. 거주자가 những cái người mà sống ở trong đó họ bị bận rộn rồi họ bị mệt mỏi với cuộc sống đời thường á, mà có stress를 풀고, họ có thể thỏa sức, thỏa sức 스트레스를 풀고, mà họ giải tỏa những cái căng thẳng. 편히 쓸 수 있게 도와준다. 뭐뭐게 하다, 게 도와주다 là giúp đỡ cho có thể làm gì đó, giúp làm cho có thể làm gì đó. 뿐만 아니라, không những như vậy mà 직접 유기농 안전 먹을거리를 재배하고 소비할 수도 있다. Ngoài không những như thế mà họ còn 직접 유기농 안전 먹거리를 재배하다. 재배하다 là trồng những cái thức ăn giống như là rau, thức ăn an toàn, hữu cơ, trực tiếp trồng những cái rau an toàn như vậy và có thể tiêu thụ luôn. Đó là cái khuynh hướng thứ hai mà Housing vừa đưa ra, đó là nâng cao cái môi trường xanh. Và khuynh hướng thứ ba là 의식의 변화가 가지고 온 새로운 주거 공동체 탄생이다. Đó là sự xuất hiện của một cái cộng đồng ở mới dựa vào cái sự mà thay đổi về nhận thức. 부모와 자녀 간의 근접 거주 형태는 약화되고, ngày nay thì cái hình thức mà sống cư trú mà cha mẹ ở gần nhau á, nó đang bị yếu dần đi, nó đang bị ít đi. thì 새로운 가족과 교류 관계가 형성된다. Thì nó sau khi mà yếu ra như vậy thì nó sẽ hình thành nên một cái kiểu gia đình mới, cũng như là một cái quan hệ giao lưu mới. 예를 들면, ví dụ như là 취미와 여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동호인 아파트를 비롯하여 아파트 내 애완동물 전용 공간이 마련된 애완동물 애호가 아파트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가 보편화된다. Nghĩa là sau này thì ví dụ như là những cái chung cư như là chung cư mà họ có 동호인 아파트 là những cái chung cư mà họ có cái cùng cái sở thích với nhau, hoặc là cùng cái hoạt động giải trí, cùng cái hoạt động giải trí, hoặc là ở chung cư mà ở đó người ta có dành cho những cái người mà yêu thích cái động vật thú nuôi trong nhà đó, có những cái không gian như vậy. Và dần dần cái không gian sống mới như thế này, không gian cư trú mới, cái kiểu cộng đồng hòa hợp như thế này, nó sẽ được phổ biến hóa, nó sẽ được phổ biến hóa. Và trên đây là 3 cái khuynh hướng lớn mà Housing đưa ra. Xong rồi lại tiếp tục. 이번 발표에서 하우신 대표는 건강과 환경 여가에 대한 기능이 향후 주거 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며, trong cái phần phát biểu này á, thì đã theo người đại diện của Housing á, thì 건강과 환경 여가, 건강, sức khỏe, môi trường cũng như là hoạt động giải trí, những cái kỹ năng liên quan như thế á, thì nó 향후 sau này, từ đây sắp tới á, 주거 공간의 중요한 요소로, nó sẽ trở thành một cái yếu tố quan trọng nhất trong cái không gian cư trú. nó trở thành một cái không gian, yếu tố quan trọng như thế, nhưng mà 기존의 전략과 축소, tiết kiệm cũng như là giảm nhỏ lại, 맞춤형 공간 경향도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Mặc dù là nó có 3 cái yếu tố như thế này, nhưng mà nó vẫn đảm bảo là tiết kiệm cũng như là thu nhỏ, chứ không phải là mở rộng ra, hoặc là 맞춤형 공간, có nghĩa là những cái không gian mà nó phù hợp cho từng gia đình, nó sẽ được cái khuynh hướng đó nó cũng sẽ được tiếp tục trong thời gian sắp tới. Thì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cái bài liên quan đến một bài phát biểu về cái khuynh hướng nhà, khuynh hướng mà văn hóa sống cư trú của người dân. Và chúng ta cũng để ý là họ cũng chia ra các cái phần như vậy, và khi đọc thì các bạn lưu ý phần nào có những cái nội dung chính như thế nào để mà chúng ta nắm được nội dung bài cho nó chính xác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175쪽의 쓰기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대도시에서요. 베트남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선호하다는 건 더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주택의 유형과 그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글을 쓰겠습니다. 요즘 그 한국어 능력 시험에 보면 장단점 쓰는 문제들이 가끔 나옵니다. 또 좋은 점은 무엇이고 나쁜 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쓰는 건데요. 이 글을 통해서 그런 글쓰기, 토픽 시험 준비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과 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시고, 장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단점도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뭐 결론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글을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선호하는 주택은, 자, 한국에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은 그냥 집이죠. 혼자 사는 집. 그다음에 다세대는 아파트보다 작지만 여러 가족이 사는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전원주택, 시골에 있는 거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돼요. 자, 그 중에서 한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은 아파트이다. 역시 아파트이네요. 자, 왜 그런지 장점, 단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한국의 아파트는 1960년대 말부터 건축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간단히 아파트라는 것이 언제부터 건축되었는지 조사해서 한번 씁니다. 베트남에서도 어떤 주택이 인기가 있는지, 언제부터 지어졌는지 한번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국의 아파트는 5층짜리 아파트부터 6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까지 다양하며, 옛날에는 뭐 5층 이런 게 저층 아파트가 많은데 요즘은 정말 60층. 그래서 아주 빌딩입니다. 큰 빌딩입니다. 한 단지에 사는 가구의 수도 적게는 수십 가구, 많게는, 그래서 적게는 많게는 이렇게 대비해서 쓰시고요. 그 규모 또한 차이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장점에 대해서 써야 된다고 했죠? 장점은 굉장히 길어요. 뭐 다 읽지는 않을 텐데요. 아파트는 처음 지을 때부터 전문가의 계획 및 설계를 거치기 때문에 단지 내 주차장이나 놀이터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예, 이게 중요한 말이죠. 편의시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 등 공용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다. 공용시설은 함께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혼자 쓰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편의시설, 공용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얘기할 때는 또한 이렇게 해서 또로로로로 관리실이 있고 경비실이 있고 보안이 잘 되는 편이다. 그래서 관리실, 경비실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보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을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뭐 택배 같은 것만 받아주고, 그래서 이러한 편리한 점이 있다. 그 다음에 장점이 조금 더 있습니다. 긴데요. 그 다음에 또한이란 말 또 썼네요. 집을 사고 팔기가 쉽다. 왜?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 파는 거 뭐예요? 다른 말로 매매라고 했죠. 매매가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선호한다. 자, 여기까지가 장점인데 이번에는 단점 씁니다. 자, 이때는 단점은 이렇게 시작하지는 않고요. 반면에 이렇게 쓰는 것이 좋죠. 단점이라고 그냥 드러내서 쓰는 거는 조금 좋은 글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하지만 그러나 뭐 아파트는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가구가 밀집되어 있게, 밀집은 좁은 장소에 모여 사는 것을 우리가 밀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생활 노출, 내 개인 생활이 노출이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막 이야기하면, 큰 소리로 이야기하면 옆집에서 막 듣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옆에서 다 보고 있죠. 자, 그런 점과 주택이기 때문에 층간소음, 1층하고 2층 사이에 어떤 소음, 위에서 뛰면 아래에서 시끄럽죠. 그죠? 그 다음에 비롯되는 이웃 간의 갈등이라는 거는 서로
사이가 나빠지는 것을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단점이 있다. 또한 우리 또한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규격화된 공간에서 뭐뭐뭐 하기 때문에 이웃 간의 정이 메말라 간다. 즉 뭐냐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그 옆집에서 사시는 분들하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인사는 하는데 그분이 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 다음에 뭐 가족이 총 몇 명인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바빠서 인사만 그냥 합니다. 옛날에는 아파트가 아닐 때는 이웃집에 뭐 떡도 돌리고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이좋게 살았는데 요즘은 너무 바빠서 그런지, 아파트에 살아서 그런지 이웃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단점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단점까지 썼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선호하는 아파트는 이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나 뭐 이런 장점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한 줄, 뭐 2줄 정도 더 쓰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즘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베트남의 이야기를 한번 써볼 텐데요. 여러분 이렇게 먼저 조사를 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조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점 단점을 좀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잘 정리해서 하나의 글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 전통적으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숫자는 3입니다. 3은 짝수인 2처럼 둘로 갈라지지 않고 홀수인 1과 짝수인 2가 결합하여 완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3자에는 하늘, 땅, 사람을 포함하는 우주의 섭리가 모두 들어있다고 믿은 것이죠. 서양에서 좋아하는 럭키세븐은 한국인도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단군 신화에서 371은 21일 만에 곰이 인간으로 변신한 것을 보아 371은 신앙적인 의미를 지닌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도 3세번, 내기도 3세판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사는 한자의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은 죽음을 연상하는 불길한 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같은 건물에서는 엘리베이터에 아예 4층 버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는 시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숫자 3에 대한 선호도가 숫자 7로 옮겨가고 있으며 죽을 사의 연상으로 싫어했던 숫자 4 역시 젊은 사람들은 기피하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생활의 변화, 주거, 즉 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에 오셨을 때 뭐 기숙사에도 살아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학교 밖에서도 살아보셨다고 하셨는데요. 학교 밖에서 집을 구할 때 무엇이 제일 어려웠나요? 제가 기숙사에 있었을 때 학교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밖에 나가서 집을 구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특히 베트남에는 월세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세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리고 월세를 할 때도 보증금이 너무 커가지고 저 외국인, 특히 유학생인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도 대학생 때 그 기숙사에도 살아보고 그 다음에 밖에서도 살아봤는데요. 집 구할 때 보증금이 너무 커서 저도 이제 학생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한국에서 집 구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뭐 여러 가지 정보 이 단원을 통해서 많이 얻었습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